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저녁에 올려드린 임영웅님의 콘서트 2집 신곡, 거기에 예능방송 출연 예측 분석 영상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올려놨으니 혹시 내가 어제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자, 오늘 아침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임영웅님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자, 대중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이 대중들에게 있어서 이 마이리틀 히어로 가수 임영웅의 첫 리얼리티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소씨 그러면 왜 시청률이 높긴 하지만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도 이번 주도 애석하게도 이 연휴처럼 우리나라에 쉬는 날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참 요즘 체감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해외여행 가랴 또 이른 휴가를 가랴 이 많은 시청자들이 분산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 정도의 시청률이지 아니었다면 더 높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6.2%의 1편 시청률에 대한 반응이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쭉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시청률 잘 나왔네. 우리 엄마는 거의 TV로 들어갈 기세로 보더라. 동시간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오부작이라서 다행이라고 느낄 것 같다. 자,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이 오부작이 아니라 정규 편성으로서 장기 프로젝트였다면 야, 동시간대에 방송하는 예능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들, 방송사들 바싹 긴장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일반 대중들에게서도 번져나가고 있죠. 우리 엄마는 이어폰까지 꽂고 시청하더라. 헐, 그게 첫방이었구나. 나도 어제 엄마랑 재방송 봤는데. 나 어제 저거 할 때,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첫 방송하고 난 다음날에 올라온 반응들이에요. 어머님들 다 핸드폰으로 저 방송 보고 계시더라. 어제 3대가 요리교실하는 거 맛있어 보여서 계속 틀어놨어. 웨이브에서 방송하더라. 우리 엄마는 VOD까지 결제해서 2번 봤어. 나도 엄마랑 치킨 먹으면서 본방 사수했어. 우리 엄마도 봤어. 우리 엄마도 봤어. 어쩐지 엄마가 오징어찌개 해주시더라. 아, 저도 오징어찌개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군대에서 약간 좀 오징어찌개 비스무리한 건 있는데 저게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만들어준 싱싱한 오징어찌개 파는 데가 있을까요? 아, 파는 데라도 있으면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이에 막 군침이 막 싹 도는데 이른 새벽부터 배가 고픈 저를 보니까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 나왔던 오징어찌개가 정말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트에 오징어가 손질돼서 판매되는 걸 잘 보지 못했는데 이번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1편이 방송되고 나니까 아니 마트에 갔더니 이렇게 오징어가 손질돼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1편이 큰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2편이 방송되고 나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LA로 여행 가고 싶어하는 대중들도 굉장히 많이 또 영웅시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당시 때 이제 콘서트를 관람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곤 한국에 많이 남아 계셨는데 요번 여름 휴가 때는 LA로 가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휴가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의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대중들에게 뜨거운 관심도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칼럼이죠. 기부도 유명 가수 팬들처럼 팬심으로 해야 한다. 논설위원님, 권오용 논설위원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좌석 10만 석이 무려 단 30여 분 만에 매진이 됐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공연 또한 마찬가지였다. 근데 트로트 가수는 아닌데 말이죠. 이제는 그냥 가수 임영웅입니다. 그의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회 전석 매진이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느끼는 것에 열광하고 돈을 소비한다. 사람들이 기부하는데도 팬심이 생기면 어떠할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라는 공익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는 누구나 잘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임영웅님의 공연도 이 10만 석을 30분 만에 매진시킨 브루노 마스라는 세계적 팝스타와 동급으로서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전회 전석 매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칼럼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건 이 논설위원님이 이제 기부 문화를 위해서 이런 칼럼을 작성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부 문화 지금 선두에 나가고 있는 게 누굴까요?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아주 가장 최전선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기사를 보면 기부, 또 기부, 봉사활동, 또 봉사활동,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의 활약상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가면서 그 막대한 영향력이 아주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런 칼럼에 이어서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남포동 뒷골목 자갈치 아지매. 이번에는 한국콜마 연수 원장이자 대중가요 평론가님인 유치영님의 칼럼인데 독특합니다. 무슨 칼럼인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임영웅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자갈치 아지매라는 원곡 가수 이혜리님의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한 노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미스트롯2에서 이 노래를 열창한 가수도 있다 라면서 임영웅님과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했었다. 네, 이런 이야기는 거론할 필요 없이 어찌됐건 어떤 특정 가수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임영웅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숙하고 있는 이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글쎄요, 임영웅님과 굳이 결부지어서 말을 했어야 할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자분들 또는 이 칼럼을 작성하시는 평론가님들은 좀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거론을 한다면 좋은 소식에 함께 거론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지금 임영웅님이 과거 많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가수들과 관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건 사실 업계 내 사람들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에 함께 결부지어서 이야기가 나와도 충분할 것인데 굳이 저런 이야기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필요성은 좀 낮지 않나. 근데 어찌됐건 다양한 형태로 많은 기사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2집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유튜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렸던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사 안에 나와 있는 짧은 내용을 유추해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신곡 그리고 앨범 작업에 대한 흐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라는 수호천사님들이 계셨는데 한 번 더 그 기사를 말씀드려 보면 우성정보대 학생들이 벨벳 스튜디오의 현장 체험을 갔습니다. 근데 벨벳 스튜디오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을 비롯한 이 박재범 씨 그리고 가수 싸이 정말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자주 찾는 녹음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이미 이 기사를 설명드리면서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물고기 뮤직 소속사의 신사옥에서 녹음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여러 장소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 건 장비마다 브랜드마다 차별화가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이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님들의 취향과 자신의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이 녹음되는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대다수의 노래를 임영웅님의 신사옥에서 녹음을 하겠지만 또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아니라던가 작곡가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녹음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벨벳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녹음 현장 영상이 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 뭐 스튜디오 A, 뭐 스튜디오 2 이런 식으로 뭐 전 잘 모릅니다. 뭐 메인 콘솔 제품명과 함께 이렇게 뭐 복잡한, 저는 뭐 봐도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가 바로 이 벨벳 스튜디오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녹음을 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 안에서 또 소개가 되곤 합니다. 여기에서 가수들이 서서 노래도 부르고 연주자들, 세션 연주자들과 함께 녹음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드러머라던가 뭐 여러 연주자들이 이런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녹음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장비를 선호하고 활용하시는 작곡가님들, 프로듀싱을 하는 프로듀서님들, 과거 뭐 유재석 님도 왔었고 송가인 씨도 녹음을 했었던 이 유명한 스튜디오 현장이 바로 이 벨벳 스튜디오였다. 그런데 임영웅 님이 이곳을 방문했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임영웅 님은 여기를 도대체 언제 방문을 했었던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방문을 했었다면 임영웅 님이 2집 앨범을 여기에서 작업을 했느냐? 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거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임영웅 님의 신사옥에 이미 스튜디오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임영웅 님이 폴라로이드를 녹음하던 요 당시 때 모습을 보면 여기 현장이 바로 임영웅 님의 물고기 뮤직 소속사 신사옥 건물 안에 새롭게 설비된 녹음 스튜디오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온 게 무려 2개월 전, 그러니까 3월 달입니다. 근데 폴라로이드는 그 전에 발매가 됐죠. 그러면 폴라로이드 녹음은 훨씬 더 이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스튜디오는 이미 작년에 다 완공이 돼서 올해부터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번 임영웅님의 노래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저도 예상하고 있듯이 자작곡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모든 노래를 임영웅님의 자작곡으로 채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작곡가들도 이 한 앨범에 노래를 아무리 많이 담아도 3곡 이상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도 자작곡이 들어간다 한들 뭐 10곡씩 들어간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2집 앨범이 지금 거의 뭐 막바지, 제가 볼 땐 막바지라는 게 녹음 막바지도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발매를 좀 앞두고 있고 이 발매를 하기 위해선 디지털 음원 음반만이 아니라 우리 CD로 나오는, 우리가 정규 1집 앨범을 구매해봐서 아시죠? CD로 발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CD를 찍어내고 뭐 표지 커버도 만들고 이제 그걸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명한 음반 레코드사에 들어가고 하려면 그 일정들이 나오려면 적어도 이미 녹음은 다 끝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녹음 작업이 이미 다 끝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녹음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음악계에 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아마추어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여지고, 또 씨가 알고 있는 이 방송 관계자 지인의 말에 따라 봐도 대부분의 가수들은 신곡 발표를 앞두고서 거의 녹음 작업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앨범을 이제 CD로 찍어내서 앨범 케이스에 담아서 어디에 판매처를 정할 거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 거고 이런 일정을 잡을 때쯤에 돼서야 지금 임영웅님처럼 신곡이 하나둘 공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다른 노래가 녹음이 안 끝났는데 갑자기 무슨 뭐 맛보기도 아니고 10곡 중에 한 곡을 틱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곡을 녹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임영웅님이 워낙 실력이 좋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녹음도 여러 번 완벽을 추구하며 재녹음을 하고 뭐 작곡가분들이 아무리 뭐 한두 번 만에 완벽합니다 영웅씨라고 한다 한들 임영웅님의 이 아티스트적인 면모 때문에 이 앨범 작업 시간이 작곡가들의 이 컨펌 사인 완벽하다라고 말한 것보다도 좀 더 걸릴 건 팩트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신곡 발매입니다. 신곡이 발표가 되고 월요일날 이 디지털 음원으로 사이트에 올라가려면요 이미 주말에 작업이 끝나야 되고 이미 그 음원이 이미 그 멜론이라던가 지니뮤직이라던가 사이트에 이미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걸 막 월요일날 전달을 해가지고 진행 안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늘 이미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다면 임영웅님의 2집 앨범 거의 마무리 단계다. 녹음 단계는 뭐 이미 끝났고요. 제가 볼 땐 이미 발매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 중에서 노래 몇몇 곡이 아직까지도 임영웅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재차 녹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프로듀싱 작업을 통해서 프로듀싱 작업이라는 게 뭐 노래의 편곡만이 아니라 요런 스튜디오 현장에서 임영웅님이 녹음을 끝낸 노래를 조금 더 다듬는다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다시 재녹음을 한다던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이 많은 가수들이 이 작곡가들과 함께 딱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날 이제 녹음을 끝내잖아요. 이거 현장에서 재녹음을 하면 했지, 자, 녹음하는 당일날이 끝났는데 다시 불러서 녹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경우만 존재하느냐? 녹음 파일이 뭐 날아갔다거나, 근데 사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아니면 녹음 파일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렇게 딱 녹음하는 날 만나서 전체 노래 녹음이 끝나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1집 앨범 때 무려 12곡을 발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 2집 정규 앨범도 10곡 가까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 이 노래를 뭐 일주일 만에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수의 컨디션도 있고요. 노래 가사도 외워야 하고 노래 연습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제반 사항을 다 고려했을 때 임영웅님의 지금 앨범 녹음이 만약 아직까지 안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발매 시일이 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영웅님이 1집 앨범 때도 보면 우리들의 블루스를 딱 공개하고 나서 불과 2주 만에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영웅님의 이번 6월 5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신곡이 발표가 되면 2주 정도 내에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아마 6월 중순에는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 앨범이 발매된다라는 건요. 수많은 팬분들, 일반인들이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물량이 모자르면 그때 가서도 공장에서 이 CD를 찍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미 물량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항을 발표하고 나서 그 짧은 2주 사이에 녹음을 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미 2집 신곡 발표가 6월 5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임영웅님의 이 앨범 작업은 이미 거의 다 끝이 났다. 녹음 단계가 아니라 이제 CD로 찍어내고 있거나 이미 내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 코앞으로 임영웅님의 2집 신곡 앨범이 거의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가슴이 두근댑니까? 더불어서 더블 싱글 앨범도 우리가 눈치도 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녹음을 해서 발매를 해버렸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라이브 클립 영상도 또 우리 모르게 임영웅님이 이렇게 영상 녹화와 녹음을 동시에 논테이크로 편집 없이 한 방에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2집 앨범이 얼마나 눈앞으로 다가왔는지 느낌이 오시죠? 더불어서 2집 앨범 발매와 2집 콘서트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2집 앨범 콘서트처럼 임영웅님 생애 첫 단독 콘서트 때 했었던
인터뷰 영상이 다시금 회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몇몇 팬분들은 벌써 그 영상을 되찾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이야기했었던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이 요번 2집 앨범 콘서트 때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영웅님의 첫 단독 콘서트, 수년 전에 인터뷰했었던 그 영상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첫 단독 콘서트 홍보 영상이에요. 이게 무려 2018년 7월 28일인데 이때가 벌써 시간이 흘러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와, 거의 5년 된 얘기예요. 요것도 한번 제가 좀 임영웅님의 이 진심 담은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영웅시대입니다.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제가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좋은 기회에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생겼고 아침마당과 여러 방송 그리고 활동들을 통해서 팬분들이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팬 창단식 겸 팬미팅 겸 그리고 단독 콘서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날짜는요 7월 28일 금방입니다. 7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엔터식스 한양대점, 엔터식스 한양대점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메두사홀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어디에 찾아봐야 나올까요? 제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팬카페 가능하시면 팬카페에도 이제 아마 스케줄이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에 찾아보시면은 이미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찾아보시면 공연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 공연도 많이 했었고 버스킹도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이 많이 쌓였는데 이런저런 뭐 레파토리들도 많이 쌓였고 제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또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연에서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즐거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공연들과는 다르게 좀 그래도 부담 없이 팬과의 소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가면은 또 재미없어질까봐 조금은 어느 정도는 가볍게 하지만 좀 어느 정도 또 진중한 면이 있는 그런 첫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마음을 비우고 오셔서 노래를 들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설레고 너무 떨리고 그래도 너무 즐겁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나 팬카페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 지금 빨리 가입하세요. 팬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오시더라도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깜짝 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임영웅 진달래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얘기 제가 항상 하는 거 아시죠? 정말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웅시대 자, 잘 들으셨죠? 마이크 설정을 다시 좀 바꾸고 중간에 이 진달래씨 얘기 나온 건 잊어버리세요. 그때는 무명 시절이라 임영웅님이 뭐 많은 가수들과 합동 공연을 할 때고 그래서 언급이 됐던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임영웅님이 이렇게 무명 시절 처음 단독 콘서트
PR 영상을 이렇게 찍었었다라는 건데,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작 6.8만회. 물론 일반 영상 치고선 절대 낮은 조회수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임영웅님의 영상 대부분 수십만회, 수백만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조회수도 결코 낮은 조회수가 아니지만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좀 미미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았고, 이제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또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는 임영웅님의 요 단독 콘서트 PR 영상. 야, 이게 벌써 5년이나 됐다니. 그 5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아티스트 임영웅을 상징하는 이 단어들이 지금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졌고 엄청나게 대단해졌구나. 얼굴도 뭔가 더 어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뭐 스타일링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초심의 모습이 1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영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 생각에도 나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인기 핫클립, KBS 내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뭐 단연 뭐 탑급입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공중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TVN과 같은 종편 방송사, 그냥 전 방송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지 않나. 자, 이런 임영웅님의 엄청난 영향력 영상 연속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곧 만나도록 해요.